자, 동아출판사 읽기의 목적 5단원입니다. 5단원의 읽기의 목적과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읽기라는 게 각각 모든 출판사에 다 있어요. 읽기라는 게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스페인어, 중국어 배울 때 어떤 언어를 배울 때 필요한 네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뭘까? 뭘 잘해야 될까? 영어를 배울 때 우린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이 네 가지 과정이 있는 거거든. 그지? 너 영어 잘 들려? 너 영어로 작문할 수 있어? 영어 말해? 회화해? 영어 읽기 잘할 수 있어? 아, 여기 좀 한국 사람들 다 여기 좀 약하죠. 그죠? 스페인어는 들을 수 있어? 쓸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읽을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대상은 지금 우리나라 말인 거죠. 한글. 그 중에 듣기 쓰기는 작문용이고 듣기는 이제 우리가 듣기 리스닝인 거고. 근데 이건 테스트 안 하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말하기는 면접할 때 테스트하죠. 면접할 때 말하기 얼마나 잘하는가. 그리고 읽기인데 읽기가 이제 원래는 문학적 읽기와 독서적 읽기가 있고 요걸 테스트하는 게 이제 국어 시험인 거죠. 모의고사에서. 그 중에 이제 독서적인 부분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가 5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나왔던 읽기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 이론을 적용하려고 든 예시가 이거 이론이고 그 이론이고 예시가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 이건 거예요. 이랬지. 근데 대부분은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 아니면 뒤에 있는 뭐 매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결국에는 읽기의 다양한 종류들을 주면서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니?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니를 알려주려고 다양한 내용들의 작품들을 갖고 온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 뭐 뒤에 있는 작품들 다 공부하면서 이쪽 내용을 알면서도 읽기와 같이 접목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게 2단원이다라고 생각해달라는 뜻인 거예요. 됐죠? 자, 읽기에서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단위 뭔지 어떤 건 읽는다고 치자. 뭐 독서건 아니면 사용 설명서건 아니면 대중매체건 잡지건 신문이건 보고서건 인터넷 누리집이건 누리소통만 SNS건 텍스트로 된 모든 걸 종류는 다양하죠. 여기에 문학은 지금 안 들어온 거야. 문학 읽기는 딴 데서 배우는 거니까. 읽을 때의 목적을 따지니 이게 1번이죠. 원래는 내가 그걸 왜 읽지라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목적에 따라 방법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신문 광고를 읽는다라는 건 어떤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는 목적이면 신문 광고 읽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내가 설명문 따위를 읽으면 왜 읽을까? 정보를 어떤 걸 하려고. 목적이 또 뭐가 있을까? 여가 생활하려고 읽는 목적도 있겠죠. 취미 생활로 읽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과의 소통 때문에 읽는 경우도 있고, 넌 왜 읽니? 내신 1등급 맞으려고 읽는 거지. 대학 가려고 읽는 거지. 그거 어떻게 읽어야 돼? 정독해서 읽고 막 꼼꼼히 읽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목적에 따른 방법이 가지각색이니까 여러분들은 다양한 텍스트 종류에 따른 목적과 방법을 알고 있니라는 걸 배우는 거니까 이거를 네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요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개괄 설명해 주는 거야.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그래서 다양한 읽기의 방법을 이해한다. 너 다양한 읽기 방법 아니? 뭐뭐 있어? 그렇지. 그런 단어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 그런 단어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 묵독, 정독, 음독 이런 단어들이 적재적소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죠. 읽기 목적을 고려해 본 적은 있니? 그런 거 없죠. 그다음 하고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그러면 읽기 방법을 정하고 점검은 해봤니? 점검, 조정. 점검, 조정에서 나오는 문제가 원래는 이거야. 읽기 전에 해야 될 행동. 이거 학교에서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어요? 읽기 중에 해야 될 행동. 그리고 읽은 후에 어떻게 나는 조정하고 점검할 것인가? 요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났던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던져준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박스 갑니다. 박스. 그래서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 지도할 때는 읽기 전에 독서 목적이나 글 특성을 떠올리면서 전중후 과정에 따라 다양한 독서 방법이다라는 거.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좋은 말. 됐죠? 왜 배우는지 넘어갈게요. 자, 소설도 있고 자, 이거 문 이건 얘들아? 다양한 글.
소설 읽기 방법, 이건 목적. 전문 서적을 읽을 때 목적과 그 방법은 무엇일까? 사용 설명서 같은 카메라 같은 걸 읽을 때는 나의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전단지를 읽을 때의 목적과 방법과 점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양한 읽기 종류에 따른 읽기 목적과 방법에 대한 부분의 지식을 얻는 단원입니다. 됐죠? 자, 이제 읽기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이론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읽기 목적과 방법. 근데 아까 목적과 방법만 있지 않고 또 뭐 있었지 원래? 목적과 방법에 따른 뭐 있어야 돼 원래는? 점검과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과 방법에 따른 점검과 방안. 됐습니다. 읽기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보를 수집하는 읽기 목적이 있고, 공감 및 조응하기 위한, 이런 건 뭐가 있을까? 뭐 수필집을 읽는다든지 시집을 읽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썼던 글에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읽기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나는 취미다, 독서가 취미예요, 여가 취미로 읽는 아이들은 막 가볍게 읽겠지. 이걸 또 막 정독해가지고 달달 외울 거야, 이런 건 없겠지요. 대부분 우리 학생들은 다 뭐겠어? 정보 수집을 통한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이 대부분 읽기 목적이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됐죠? 읽어갑니다. 자, 독자는 글을 읽는 나름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 솔직히 우리는 목적이 없다고 몇 번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목적이 있는 읽기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 이거 쉬워. 다양한 읽기 방법을 선택한다.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은 가지각색이란 뜻인 거죠.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은 다 다르다. 또한 독자는 읽기 방법을 선택한 뒤에도 그것이 읽기 목적에 맞는지를, 부합이라는 건 맞는지를, 맞죠?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 점검, 조정, 점검, 조정. 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점검, 조정. 그래서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점검, 조정, 점검, 조정. 자, 지금 나왔던 요거는 비상 안출판사든 천재박이든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너만 배우는 게 아니야, 읽기 목적이. 지금 다른 출판사 애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이거 하고 갔어요. 걔네 출판사 걸로. 됐지? 그래서 원래는 이런 쪽으로도 네가 할 때 다른, 독자는 특정 대상이나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자, 다양한 읽기 목적, 이건 그냥 상식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글쓰기의 사상이나 가치관, 정책, 공감, 감동을 얻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가를 통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읽기의 목적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끝. 됐니? 자, 읽기 목적 외웠니? 그냥 정보 얻기 위해 뭐 이런 거지 뭐. 근데 이따가 나오는 서영아 조선을 깨우다는 뭐겠어? 어떤 목적이니 그러면? 1번이겠죠. 그렇죠. 자, 글을 잘 읽으려면 읽기 목적은 정했다고 치자. 그 목적에 따라 뭐가 있다? 읽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읽기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읽기 목적, 읽기 방법. 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나눌 수 있다. 읽기 방법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읽기 방법 분류고, 여기는 읽기 목적인 거고. 자, 읽기 방법에서는 자, 소리를 내는 이제 각각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분류라고 한다. 이거 분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을 전개하는 방식, 얘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는 뭐야? 일정한 기준이 있고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하고, 반대로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니? 분석은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건 분류와 분석을 또 구분하는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건 분류 방식이고, 분석은 그 내용물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는 것은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그젠플 가장 유명한 게 시계야. 시계에는 목적에 따라 쾌종시계, 손목시계, 전자시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분류고, 시계를 분석하면 뭐 돼? 시계에는 초침, 분침, 시침, 태엽 등이 있다. 이거는 시계를 분류한 거야, 분석한 거야? 분석한 거고. 분류와 분석, 이건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은 분류하고 있다. 됐지? 그럼 분류의 기준이 몇 개다? 기준 1번 분류 기준, 2번 기준, 3번이 있는 거야.
그러면 기준 1번에 따라.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읽기 목적입니까? 읽기 방법입니까? 읽기 방법의 기준 1번. 소리를 내는지의 기준은 음독과 묵독이지. 자, 시험 문제 간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지?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읽기 방법의 기준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음독과 묵독과 속독이 있다. 섞어버려 이걸. 그래서 이 기준에 이거, 이 기준에 이거를 먼저 알고 섞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음독은 소리 내 안 내? 내는 거죠. 묵독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 음독과 묵독. 음독은 음독하지 마라, 음독하지 마라 그래. 음독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읽어봐 그러면 글을 읽을 때마다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음독과 묵독은 아니다. 이렇게 읽는 애들은 음독한다고 그래. 음독은 독서할 때 가장 안 좋은 버릇이라고 그래요. 의미를 머리 떠올려야 되지. 음독하면서 읽는 애들이 있어요. 수능 시험장이랑 음독하면 쫓겨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짜증나서. 음독과 묵독이 있다. 그럼 봐라. 음독과 묵독이면 아까 방금 얘기했지. 수능 시험장에서 국어 모의고사 볼 때 음독해야 돼, 묵독해야 돼. 읽기 목적은 있지. 대학 가려고 읽습니다. 정보를. 그건 읽기 방법에는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서 음독과 묵독인데 뭐 해야 돼? 묵독해야 되는 거지. 교회 예배당에 뭐 하지? 목사님 뭐라 그래? 자, 마태복음 1장 25절 따라 합시다. 음독이지 그때는. 그때 또 음독인 거야.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음독을 할 때가 있고 묵독할 때가 있다 해서 첫 번째는 음독과 묵독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무슨 기준에 맞춰서야지 이 기준에 이거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음독이냐 묵독이냐 알아내는 건 이거는 코리언이면 됩니다. 코리언이면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맞죠? 자, 음독은 글을 소리내어 읽는 방법이며 묵독은 글을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읽는 건 묵독이라고 합니다. 음독은 근대 이전에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근대 이전이니까 언제 많이 했겠어 이거? 서당에서 항상 사서삼경 읽을 때라든지 할 때 뭐에다 소학원에 읽을 때 다 음독했지요. 서당에서 따라해 이거죠. 달달달 외우는 음독은 근대 이전이며 요즘에는 개인이 혼자 글을 읽을 때 대체로 묵독을 사용한다. 그러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뜻을 파악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할 때는 음독이 사용된다. 음독과 묵독을 사용할 때 그 예시를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거 갖고 우리 친구야 이것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이거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동화 출판사는 몇 개 없어서 선생님이 나름 구해서 준다라는 것만 풀어와야 되는 거. 더 문제는 더 큰 건 근데 뒤에 나오는 예시가 아니고 음독, 묵독 요거 관련된 문제는 다른 학교도 있는 거야. 그럼 그것만 또 풀을 수 있는 거지. 이 읽기의 이론에 관련된 문제는 다른 출판사 것도 있으니 그거는 풀어봐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 둘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읽기 방법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읽기 방법 중에 두 번째. 속도에 따라 뭐 있습니까? 당연히 속독과 지독이 있지요. 속독은 빠르게 읽는 거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는 걸 속독. 지독은 뭐야? 뜻을 새겨가며 글을 천천히 읽는 방법. 넌 개인적으로 뭘 좋아하니? 아, 속독 좋아해? 그래 국어 모의고사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거구나. 근데 국어 모의고사는 속독해야 되거든. 항상 국어 너희 선배들이 국어 못한다는 거 첫 번째가 뭐야? 시간이 부족해요가 많아요. 근데 속독하면 되게 욕하는 사람 많죠. 빨리 읽으면 뭐해? 내용이 남지 않은데. 그래서 원래는 속정독을 해야 된다고 하죠. 속독하되 정독해야 되는 거죠. 속독하는데 날아다니면 안 되죠. 자, 이것도 봐라. 속독과 지독이다. 시작. 속독과 지독. 시작. 속독과 지독은 뭐야? 이렇게 지체에 지연대 할 때 지체 늦냐 이란 뜻인 거죠. 천천히. 됐니? 속독은 모든 내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읽는 거야. 중요한 내용 중심이야. 이거 함정 나온다 또. 속독은 모든 내용을 아주 빠르게 하면 또 틀려요. 빨간색 갑니다. 속독은 모든 내용을 빠르게 읽는 것이다 하면 또 틀려요. 중요한 내용을 여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거 외워주시고요. 박스 칩니다. 지독은 뜻을 새겨하면 글을 천천히 읽는 건 지독. 자, 속도에 따라서 속독은 주로 가벼운 내용이 담긴 글을 읽거나 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여 대강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게 요게 속독할 때의 대상이고
반면 깊이 있는 내용이나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땐 대도 지독이다. 하니까 깊이 있는 내용이나 전문적인 내용은 우리 수능 독서 같은 거거든. 전문 지식, 전문 서적이거든. 그러니까 전문 서적 같은 거는 지독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수능 시간에 독서할 때는 이 지독하면 난리 나죠. 시간 부족해요. 이때 전문서 읽을 때처럼 글의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 자, 하나 더 한다. 그래서 속독과 지독인데 지독을 한 또 분류가 또 들어가는 거죠. 지독을 또 들어가는 거야. 지독을 또 나눌 때 뭐가 된다? 정독과 미독이라고 한다. 다시 정독과 미독 문제 많이 나온다. 빨간색 갑니다. 빨간색. 실제 문제 나오는 건 정독과 미독.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출제 포인트야. 정독 가봐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음독과 묵독과 미독을 나뉜다. 틀려? 그러면 속도에 따라 속독과 정독으로 나뉜다. 맞아 보여. 틀려? 속독과 지독. 지독 안에 정독과 미독. 이렇게 외우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안 보고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정파는지 알겠지? 얘네들 다 독독독독이니까 이걸 섞어버린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속독과 지독 중에 그럼 속독을 언제 하는 거다? 또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거지 모든 내용 아닙니다. 속독은. 그리고 지독은 천천히 읽고 자세히 읽는 건데 전문 서적처럼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정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학이나 고전처럼 내용과 형식, 표현 등을 천천히 음미하는 건 미독이라고 한다라는 거. 문학 작품이나 고전을 읽을 때 대상은 미독이다. 됐니? 그러면 정독과 미독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정독과 미독 위에 있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지독입니다. 지독과 대응되는 것은 속독이고요. 구분.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셋째. 자, 읽기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읽기 목적이 아니고 방법 중에 기준에 따라 세 번째 기준은 글을 읽는 범위에 따라라는 것은 통독과 발췌독, 통독과 발췌독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통독은 글 전체를 읽는 거겠지요. 통독은 글 전체를 읽는 거겠지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방법. 훑어본다 형광펜 갑니다. 얘들아, 훑어보는 거는 글을 읽기 전일까요? 읽는 중일까요? 읽는 후일까요? 당연히 읽기 전이지요. 그러면 읽기 전에는 발췌독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통독이 어울린다는 겁니까? 통독이 어울린다는 뜻인 거예요. 읽기 전에는 훑어보기니까. 발췌독은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는 것이다. 그럼 발췌독할 때는 언제일까? 우리 아버지 신문기사 읽을 때 아버지 통독하실까? 발췌독할까? 아버지 신문 어떻게 읽는 줄 아니? 조금 읽더니 훅 넘기잖아. 그 많은 글법을 금방 넘겨요. 뭐 하신 거야 아버지? 발췌독하신 거지. 이해되지? 하면서 헤드라인과 표제와 부제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은 약간 정독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신문 같은 경우는 아버지 발췌독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 통독과 발췌독. 발췌독은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 있는 것이다. 통독은 주로 글 전체 내용이나 줄글을 파악하고자 할 때 통독하며 발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할 때는 발췌독한다. 이 어휘 때문에 쉽지요. 자, 이거는 뭐야? 범위죠. 그럼 또 섞을 수 있는 거지. 자, 속도에 따라서 속독과 지독과 통독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니? 그리고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음독과 묵독. 시작. 소리, 음독, 묵독. 속도는 속독, 지독, 지독 안에 정독과 미독.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는 통독과 발췌독. 요 용어를 헷갈리지 말고 각각 언제 쓰이는지 기억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유형. 이거를 섞을 수 있다. 또는 어떤 예시를 주고서는 뭐가 어울릴까요를 물어볼 수 있다. 됐죠? 이처럼 읽기 방법은 읽기 목적이나 읽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선택하는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읽기 목적이나 읽기 상황이 같더라도 독자에 따라 읽기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독자에 따라 읽기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독자가 어린 독자냐, 성인이냐, 공무원 준비하는 독자냐, 수능 준비하는 독자냐, 취미생활하는 독자냐, 어르신이냐에 따라서도 읽기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맞지? 그다음 한편이라는 게 뭐지? 한편이라는 건 화제, 전, 화안이란 뜻인 거겠지. 만이 읽기는 독자가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글의 의미를 자 박스 칩니다. 그래서 있는 걸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수용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읽기의 전중후 활동,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전중후 활동,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정 중심 읽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읽기 전, 읽는 중, 이게 이제 문제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은 읽기에 대한 이론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온 뒤에 나왔던 그 서양화 조선 깨우다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얘는 묵독해야 되겠니? 얘는 발췌독해야 되겠니? 얘는 읽기 전에 뭐 해야 되겠니? 읽기 중에 뭐 해야 되니? 얘를 이제 그 새로운 지문에 적용하는 거야. 자, 이제 읽기 전을 정리해 보자. 읽기 전은 먼저 읽기의 목적 확인. 형광펜 갑니다. 형광펜. 무슨 색깔 좋아하니 너는? 초록색. 오케이. 초록색 갑니다. 목적 확인 이렇게. 읽기 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 목적 확인 당연히 해야겠지? 약간 상식적으로 해봐. 읽는 중에 목적 확인해야 되니? 다 읽은 다음에 목적 확인해야 되니? 읽기 전에 해야 되겠지. 그래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야 목적 다음에 읽기 방법이지 읽기 방법 다음에 목적은 아니겠죠. 너희도 대학 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학 학원 선택 방법이 이 학원인 거죠. 네가 국어 1등급 맞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너는 학원을 오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청환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방법을 선택한 거지. 목적이 있어서. 그러면 네가 어떤 목적을 선택하고 목적이 있고 그러면 그걸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끝나 아니면 점검하고 조정해야 돼.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읽기 목적을 확인한 뒤에는 글의 제목, 차례, 소제목, 그림 등을 훑어보면서 얘가 중요한 겁니다. 훑어보면서 지금 이 초록색은 읽기 전 활동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읽기 전에 정독하면 웃기잖아. 읽기 전에 그지? 지독하면 웃기잖아. 읽기 전에는 약간 훑어본다는 거 뭐였지 이건? 훑어읽기. 이건 통독할 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훑어읽기는 약간 쓱쓱 본다는 뜻인 거죠. 쓱 본다는 뜻인 거야. 글의 내용을 예측 예측 중요한 겁니다. 예측. 그럼 읽기 전에 뭐 한다? 읽기 전에 뭐 한다? 시작 1번. 읽기 전에는 읽기 목적을 확인한다. 그리고 읽기 방법 또한 목적에 따른 방법 또한 설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측한다. 예측할 때는 꼼꼼히 하는 게 아니라 훑어보면서 예측한다. 읽기 전 활동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또 관련된 경험이나 배경 지식 떠올려 보는 거. 세 번째는 뭐다?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지? 스키마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야.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는 것 또한 읽기 전에 할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이런 이론들을 알고 이제 이론을 갖고 있다가 새로운 글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목적, 자 읽기 방법, 훑어보면서 예측, 경험과 나의 배경 지식 스키마를 떠올려 보면서 맞아 나 이런 거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런 거. 자 글을 읽는 중 갑니다. 이 두 번째 읽는 중. 글을 읽는 중에는 또 가보자. 중심 내용과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어야 된다. 이거 너가 외워줘야 된다. 이거 네가 정리해야 돼 이런 거. 이따가 이거 끝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네가 뒤에 어떤 페이지에다가 요약 정리 좀 해봐. 구조 파악한다라는 건 읽기 전이야 읽는 중이야. 근데 왠지 봐. 함정. 중심 내용과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읽기 전이다. 맞아 틀려. 근데 왠지 읽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것 같지 않아? 중심 내용과 글의 전체 그거 파악하는 건 읽기 전 같지 않아? 읽기 중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읽기 중. 읽기 중. 읽기 중이야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이때 메모를 하거나 메모 해야 된다. 메모 되게 중요하다. 메모는 읽기 전이야 읽는 중이야.
읽는 중에 하는 게 메모입니다. 밑줄 그어가는 거 읽기 전이야, 읽기 중이야? 읽기 중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문장을 찾아보는 것도 읽기 중입니다. 그리고 접속어 보는 것도 읽기 중입니다. 당연하겠지. 읽기 중에 해야겠지. 또 글을 읽는 중에는 내용 관련 스스로 질문 만드는 거 읽기 중입니다. 얘 왜 그랬을까? 또 답을 찾는 것도 봐봐. 이것도 어렵다. 헷갈린다. 봐봐. 질문을 만드는 건 읽기 중 같은데 답을 찾는 건 읽기 후 아닐까? 답은 다 읽은 다음에 답 찾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읽어가는 과정 중에 질문 만들고 그 답도 언제? 읽는 중. 그래서 이따가 이거 정리할 때 읽는 중에다가 이걸 다 쓰라는 거야. 형광펜으로. 그리고 얘를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얘는 읽기 중일까 읽기 후일까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순간. 그래서 이걸 또 외우고 문제 적용한 다음에 실전 문제 풀면서 많은 걸 해결해 봐야 된다는 거. 됐지? 그 다음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을 확인. 봐봐. 예측한 내용은 언제야? 예측은 읽기 전이야. 확인은 읽는 중이고. 다시 내용을 예측하는 건 읽기 전이고, 근데 그 예측한 내용을 답을 찾고 확인하는 건 읽는 중이야.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 내용 여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되게 간단할 줄 알 거야. 그래 뭐잘 읽으라는 뜻 아니야 이렇게 할 건데, 이걸 이제 문제화 내면 이런 것들을 꽈가지고 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그래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며 읽을 수도 있는 것도 읽기 중이야. 앞으로 나올 내용도 예측하는 것도 읽기 중이지. 숨겨진 내용이나 글쓴 의도 등 글에 직접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것도 읽기 중이야. 맞니? 글의 내용이나 글쓴 생각 주장된 공감하면서 비판하는 것도 읽기 중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다. 읽기 중에 할 것들 되게 많죠. 이거 이따 정리해보자. 읽기 중. 자, 읽은 후니까는 색깔을 바꿔볼게요. 읽은 내용을 정리하는 건 읽은 후야. 메모하거나 밑줄 그은 내용을 봐봐. 메모하거나 밑줄 그은 건 언제였어? 아까 읽기 중.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하는 건 언제라는 거야? 요약은 읽은 후라는 거야. 그리고 문단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정리하는 건 언제라는 거야? 읽은 후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랬어? 이거 여기까지 다 읽었잖니? 그럼 너가 한번 시각화해봐라 라고 하는 거야. 글로 적어봐라. 다 읽은 후니까. 야, 그럼 너 지금 읽고 있잖니? 그럼 읽는 중으로 한번 해봐. 이거 질문 만들 수 있어? 답 찾고 있어? 확인했어? 예측하고 있어? 추론했어? 공감했어? 여기 그러나 좀 봤어? 미주 걷어? 메모 좀 하고 있어? 구접하고 있어? 너 지금 읽고 있잖아. 그럼 너 뭐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하는 데 있니? 수능 당일날? 없어. 그냥 읽어. 이론상 이렇다는 거야. 이론상. 지금 읽고 있잖아. 해봐 이거 빨리. 하고 있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이론상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럼 요약, 정리, 시각화는 다 언제야? 읽은 후. 여기다 적어보자. 그러면 뭐라고요? 요약, 시각화, 읽은 후, 정리, 읽은 후. 나아가 글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도 읽은 후, 다른 분야 적용하는 것도 읽은 후. 재구성, 읽은 후, 다른 분야 적용도 읽은 후.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알고 나서 어떤 선택지에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 적용해야지 시각화하고 있어는 읽은 후 활동이지 읽기 중이라든지 읽기 전이 아니라는 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제 능숙한 독자는 읽기 목적 항상 먼저, 그 다음 읽기 방법, 그 다음 선택합니다. 읽기 모든 과정에서 읽기 방법 아까 뭐 나왔지? 묵독, 속독, 정독, 지독, 발제독, 통독. 맞니? 속독, 음독. 읽는 과정에서는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읽기 상황 그 특성 고려해 적절히 읽기 방법을 사용하는 지속해서 점검한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지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래야지 글을 잘 읽는 사람이 됩니다라는 뜻인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빈 페이지에다가 한번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쭉 정리를 한번 읽은 후니까 읽은 후 활동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